한국인 27세 여성 경찰이 깊은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65세 남성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무렵 청솔산의 풍경은 시시각각 색을 바꿨다. 연녹색으로 빛나던 숲속 공기는 점차 짙은 자줏빛으로 물들며 따스했던 햇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가파른 언덕과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에는 상쾌함 속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듯한 산중턱,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듯한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다. 흰 머리와 흰 수염이 두드러진 단단한 체격의 65세 남성.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기에 그냥 상골산에 알아 불렀다. 그의 본명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꼭 필요할 때만 드물게 산 아래 소담 마을로 내려와 쌀이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고는 말없이 빠르게 산으로 돌아갔다. 낯선 일을 환영하지도,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 다만 무심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깊게 패인 이마와 날렵한 광대뼈, 살짝 내리깐 눈빛과 낮게 깔리는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온기가 스며 있었다. 소담 마을 어르신들은 이 상골 사내에 대해 조심스레 소문을 나눴다. 옛날에 군인이었대. 전쟁을 겪고 세상의 환멸을 느껴 산으로 들어갔다지. 혹은 가족을 잃고 인간관계를 끊고 은둔 중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꾸며낸 것인지 아는 이는 없었다. 분명한 건 그가 몇 년째 청솔산 중턱 컨테이너에서 홀로 살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날도 해가 저물 무렵 무릎 위에 도마를 올리고 직접 딴 버섯과 산나물을 손질하던 상골산에는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급히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밤이 가까운 이 험한 길을 찾는 이는 드물었지만 가끔 길을 잃은 이들이 있었다.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혹시 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곧 발소리가 멈추고 숲속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여기가 어디야? 분명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상골산에는 잠시 망설이다 도마를 내려놓고 작은 물통을 챙겨 길을 나섰다. 길 잃은 사람이라면 안내하거나 밤을 보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약품을 준비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윤설인이었다. 27세, 1998년생, 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용감하고 공정한 태도로 주목받는 신입 경찰이었다. 청아한 얼굴에 키가 크고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예의 바르며 시민들에게 다정히 다가갔다. 하지만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설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설인은 동료 경찰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다. 처음엔 같은 꿈과 사명감을 공유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자친구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성급하거나 과격한 방법을 쓰곤 했다. 이는 설인에게 실망과 의문을 남겼다. 그의 조급함과 불안정한 태도는 점차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다. 어느 날 설인은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맡았다. 소담 마을 주민이 청솔산 등산 중 나흘째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였다. 구조팀이 투입되었지만 경찰도 지원에 나섰다. 체력과 수색 능력이 뛰어난 설인은 거친 지형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직접 나섰다. 남자친구도 수색에 참여했지만 시간대가 달라 따로 움직이게 되었다. 설인은 사명감과 걱정을 안고 산속을 헤매다 결국 길을 잃었다. 숲속 손전등 불빛이 나무와 바위만 비쳤다. 발이 미끄러져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무릎을 긁힌 그녀는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5% 남았고 신호도 약했다. 어떡하지? 산속에 누가 산다고 들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설이는 찢어진 바지를 확인하며 숨을 골랐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났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청해야 했다. 그때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순간 은은한 불빛과 함께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단단한 체격에 흰머리와 수염이 눈에 띄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서린의 피 흘리는 무릎을 살피더니 허리춤에서 헝겊을 풀어 조심스레 감싸주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근처는 밤이 되면 길이 안 보여요. 더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날 밝을 때까지 제 집에서 쉬세요. 서린은 놀라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다. 여기서 헤매다 야생동물이나 낙석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찾아야 할 실종자가 있어서 같이 수색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라 좀 무서워서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 걸었다. 가파른 바위와 나무 사이를 능숙히 헤쳐나가는 그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 깊은 숲속에 작은 컨테이너가 나타났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컨테이너 안은 좁았지만 깔끔했다. 낡은 담요, 작은 화로, 몇 개의 그릇과 도구가 정돈되어 있었고 램프가 은은한 빛을 냈다. 서리는 긴장이 풀리며 허기마저 느꼈다. 그가 무언가를 끓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뚝배기엔 그가 손질한 버섯과 약초가 보글거렸다. 이거라도 드세요. 다친 곳은 소독했으니 내일 약초로 다시 처치해 드릴게요. 그는 서린의 시선을 피하며 쑥스러워했다.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서린은 그의 소박한 따뜻함에 감동했다. 경찰서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지친 마음을 위로받은 적은 드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윤서린이라고 해요. 산에 사람이 살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자신을 박민수라고 소개했다. 진짜 이름인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린은 더 묻지 않았다. 이 은둔자를 만난 것 자체가 신기하고 고마웠다. 그날 잼, 서린은 민수가 건넨 버섯국을 먹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준 덕에 편히 쉴 수 있었다. 바람소리와 짐승 울음이 들렸지만 민수의 존재 덕에 두려움이 줄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었지만 불안보다 안도감이 더 컸다. 민수는 서린이 편히 쉬도록 말을 아끼고 불빛을 낮췄으며 모닥불을 관리하며 바람을 막아주었다. 서린이 잠든 사이 민수는 모닥불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단마을과 멀리 도시의 불빛을 보면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낯선 이와 이렇게 밤을 보낼 줄 몰랐지만 이 상황은 그의 가슴에 새로운 박동을 일으켰다. 오랜 은둔 속 잊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컨테이너를 붉게 비췄다. 서린은 깨어나며 어제 일이 꿈인지 착각했다. 하지만 무릎의 통증과 낯선 공간이 현실임을 알렸다. 민수는 이미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따뜻한 물과 간단한 아침을 내놓았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무릎은 좀 어떠신지. 투박한 인사였지만 서린은 그 정겨움에 미소 지었다. 민수는 서린의 상처에 새로 딴 약초를 발라주었다. 서린은 급히 말을 꺼냈다. 제가 실종자를 찾고 있었어요. 연락이 끊긴 분이 있는데 이 근처에서 못 보셨나요? 빨리 찾아야 해요. 경찰로서 제 임무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사는 험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며칠간 특별히 본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갔거나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요. 서린은 난감해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신호가 간헐적으로 잡혔다. 짧게 신호가 뜬 순간 그녀는 경찰서에 연락했다. 구조팀과 동료들이 수색을 확대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서린은 민수의 존재를 암시하며 위치를 설명했지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직접 수색을 이어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서린의 결심을 지켜보며 작은 칼과 지팡이를 챙기고 그녀를 이끌었다. 함께 찾아봅시다. 이 지형은 제가 잘 알아요.
짧은 말이지만 서린에게 든든하게 들렸다. 두 사람은 아침 이슬이 맺힌 숲을 헤쳐나갔다. 민수의 실루엣은 햇빛 속에서 더 커 보였다. 서린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궁금증을 떨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었다. 수색은 쉽지 않았다. 계곡을 건너고 가파른 비탈을 오르내리며 서린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무릎 통증도 무시할 수 없었다. 민수는 적절히 휴식을 권하고 안전한 길을 안내했다. 두어 번 흔적을 찾은 듯 했지만 사람의 발자국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 서린은 천이 떨어지는 걸 느꼈다. 땀을 흘리다 바람을 맞으니 추위가 밀려왔다. 민수는 낡은 겉옷을 벗어 건넸다. 이제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워요. 하지만 실종자를 못 찾았는데 서린은 책임감과 실종자를 떠올리며 발길을 떼기 어려웠다. 민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듯 말했다. 오늘은 컨테이너로 돌아가 쉬세요. 밤엔 위험해서 더 가지 않습니다. 내일 다른 길로 찾아보죠. 동료들과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린은 그의 배려와 단호함을 느꼈다. 체력의 한계를 스스로도 알았다. 더 나아가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어요.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여름 장마처럼 세찬 비가 산을 덮쳤다. 두 사람은 빗줄기를 맞으며 달렸다. 미끄러운 바위와 풀숲을 지나 컨테이너에 도착했을 때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서린은 숨을 몰아쉬며 옷을 짰다. 민수는 난로에 불을 피우고 여벌 옷을 가져다 주었다. 낡았지만 마른 옷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난로 앞에서 옷을 갈아입은 서린은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비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산속에 갇힌 무력감에 눈물이 날 듯했다. 그때 민수가 갓 우려낸 차를 건넸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건 하셨잖아요. 짧은 말이지만 진심이 담겨 서린의 마음을 울렸다. 민수는 더 말하지 않고 서린이 진정하도록 불꽃을 지키며 기다려 주었다. 그의 곁에서 천이 전해지는 듯 했다. 서린은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묘한 안도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비가 그치고 어둠이 깊어졌다. 서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치고 촉촉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다. 민수가 따라 나와 바람 냄새를 맡았다. 둘 사이엔 묘한 전류가 흘렀다. 서린은 감성적이 된 자신에 당황하면서도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남자친구의 메시지가 왔다. 서린, 연락 안 돼서 걱정했어. 실종자 수색 중이라며 어디야? 무슨 일 없지? 다정한 듯한 메시지였지만 서린은 심란해졌다. 나이 많은 은둔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남자친구를 떠올리자 서운함이 솟았다. 최근 그와 다툼이 잦았다. 경찰로서의 가치관 차이와 사소한 감정 싸움이 균열을 만들었다. 민수는 서린이 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요. 밤 공기가 쌀쌀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낯선 배려와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다. 서린은 잠시 후에 들어갈게요. 라며 달빛을 더 보았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다음 능아이 아침 구조팀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계곡 근처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등산객이 마을 주민과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하산했다. 서린은 안도하며 경찰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 동료들과 합류할 차례였다. 하지만 서린은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섭섭함이 들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원하신다면 그러세요. 라고 조용히 답했다. 짧은 말에 서린의 심장이 뛰었다.
서리는 도시로 내려가며 결심했다.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산 입구에 도착하자 동료들과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화와 걱정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왜 연락이 안 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혼자 위험하게 다니면 어떡해? 서리는 그의 걱정에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쏘아붙이는 태도에 반감이 생겼다. 짧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는 다음부턴 조심해 라며 다그쳤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민수와의 정서적 교류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서리는 바쁜 업무에 치였다. 하지만 비 오는 밤 컨테이너에서의 기억, 민수의 부드럽고 강인한 손길, 낮은 목소리에 배려가 떠올랐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며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더 삐걱거렸다. 가치관 차이와 감정 소모가 잦았다. 서린의 마음속엔 민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남자친구의 불안정한 모습은 더 도드라졌다. 휴가가 생기자 서린은 짐을 챙겨 청솔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길을 어느 정도 파악해 헤매지 않았다. 험한 오르막을 4시간 올라 해가 중천에 뜬 무렵 컨테이너에 도착했다. 박민수님, 계세요? 철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혹시 환영받지 못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민수가 얼굴을 내밀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 입가에 번진 미소를 서리는 알아챘다. 아직 여기 계셨네요. 안부가 궁금해서 들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단정했고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서리는 마음이 녹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서리는 민수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도시 생활, 산속 생활의 이유, 가족의 유무. 그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조금씩 과거를 털어놓았다. 전쟁 참전, 마음의 상처, 가족을 잃고 세상과 거리를 둔 이야기였다. 서리는 눈물을 삼키며 들었다. 누구나 상처가 있죠. 저도 경찰이지만 사람을 믿고 싶다가도 사건을 겪으면 환멸을 느껴요. 민수는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기대가 있어서예요. 전 기대를 버리려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래서 여기 틀어박혔습니다. 서리는 그의 눈빛을 보았다. 고독 속에서도 살아있는 빛이 있었다. 가슴이 저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친구와의 소외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밝게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던데 직접 딴 건가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반갑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두 사람은 나물과 버섯국을 먹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서리는 남자친구와 이런 시간을 언제 가졌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식사 후 민수는 숲 산책을 제안했다. 맑은 날씨에 들꽃이 반짝였다. 서리는 숲 공기에 취해 걸으며 웃었다. 가끔 이렇게 와도 돼요? 방해가 안 된다면 여기가 너무 좋아요. 민수는 말없이 웃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해 하나의 서리는 가슴이 벅찼다. 65세 남자의 묘한 설렘은 특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소통이 뜸했던 터라 불안했다. 서린, 나 곤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서린은 의무감에 응했지만 함께 사건을 다루며 갈등이 쌓였다. 남자친구의 무리한 방식에 반발했고 언쟁 끝에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의 가치관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휴가를 얻은 서리는 큰 배낭을 챙겨 청솔산으로 향했다. 남자친구의 주말 약속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수에게 기울어 있었다. 힘든 산행 끝에 컨테이너에 도착한 서리는 다시 민수를 만났다. 민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낡은 옷차림에 장은육이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서린을 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린은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다시 와봤어요. 민수님, 잘 지내셨어요?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지냈소? 이렇게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그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서리는 그 안에서 반가움이 스며 있는 것을 느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구수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민수는 또다시 버섯과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고 작은 화로 위에서는 뚝배기가 보글거렸다. 서리는 그 소박한 공간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민수가 조금 더 마음을 열었다. 그는 청솔산에서 보낸 세월, 고독 속에서도 찾은 작은 평화, 그리고 서린이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의 기억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날 밤, 당신이 길을 잃고 여기 왔을 때 난 그냥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소.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르더군. 민수의 말에 서리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 역시 그날 밤의 기억이 마음 깊이 박혀 있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경찰로서의 삶,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사명감, 하지만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리는 순간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어긋나고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침묵은 비난이나 판단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리는 그런 민수의 모습에서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위로를 받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청솔산의 숲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햇살 사이로 반짝이는 들꽃들이 두 사람을 반겼다. 서리는 민수와 나란히 걷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그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던지는 짧은 말과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산에서 살면서 많은 걸 잊으려 했소. 근데 당신이 오고 나서 잊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리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민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이 흘렀다. 서리는 민수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서리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다. 경찰로서의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에게 약속했다. 곧 다시 올게요. 이번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든 와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요. 서리는 청솔산을 내려오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수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바꾼 운명이었다. 도시로 돌아온 서리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더 이상 그의 성급함과 불안정한 태도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몇 주 뒤 서리는 다시 청솔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짐을 더 많이 챙겼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컨테이너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왔소? 민수의 짧은 인사에 서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왔어요. 이제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화로 위에서는 또다시 구수한 버섯국이 끓고 있었다. 서리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다. 민수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순간들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 청솔산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달빛이 숲을 은은히 비췄다. 서린과 민수는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윤서린과 박민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의 만남과 감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만들어주신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